중남미 국가인 하이티에서 리터 규모 7.0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2010년 1월 12일 중남미 서인도 제도 하이티에서 진도 7.0의 강진이 발생했다.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의 심각한 천재지변이었다. 세계 각국에서 1,700여 명의 구조대가 파견됐다. 하이티의 피해 복구와 인명 구조를 돕기 위해 우리 정부의 긴급 구호대가 오늘 아침 현지로 출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앙 119 구조대도 열흘간 하이티에 파견됐다. 건물이 거의 붕괴가 되고 그다음에 도로라든지 그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있는 그런 현장을 봤을 때 전쟁을 경험은 하지는 않았지만은 전쟁터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온통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그 원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오렌지 껍질인가요? 오렌지 껍질을 잘라가지고 코에 맞고 다닐 정도로 이 정도 심했고 시체가 워낙 많으니까 시체를 다 처치를 하지 못하고 중간중간 버려진 시체, 건축 더미에 깔려 있는 시체, 엄청난 그 지옥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중앙 119 구조대는 인명 구조견 백두와 만일을 앞세우고 첨단 장비로 지진 현장을 종횡무진 누볐다. 이거 문이거든요, 출입문? 예, 출입문. 예, 이쪽으로 사체 냄새가 진동을 한다고 지금 들어갔어요. 여기 밑에 있다는 거예요. 요 몇 년 사이 재난 현장에 등장하는 이 첨단 장비들은 생명과 직접 연결된다. 이 과학 장비의 역할은 현장에 빠진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확보해 준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인명 구조 현장의 첨단 장비들은 단순한 기술의 차원을 넘어선 생명을 구하는 과학이다. 첫 소식입니다. 서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경계 활동을 벌이던 우리 해군 초계함인 1,200톤급 천안함이 어젯밤에 침몰했습니다. 지난 3월 26일 저녁 백령도 인근에서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이 침몰됐다. 사고 발생 당시 침몰한 뒤 시야에서 사라진 함미 부분은 행방이 묘연했다. 실종자 가족은 물론 온 국민이 숨죽이며 구조 상황을 지켜보는 가운데 함미의 위치가 확인됐다. 어선의 어군 탐지기에 이상한 물체가 포착된 겁니다. 정보를 넘겨받은 기뢰 제거함이 음파 탐지기로 수색에 나섰습니다. 함미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비는 소나다. 초음파로 수중의 물체를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장비다. 일반적으로 물로 인한 재난인 순환 사고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출동하는 수색 장비가 바로 이 사이드 스캔 소나다. 소나는 박쥐가 어둠 속에서 사물을 구별하는 것처럼 사물을 식별한다. 박쥐는 초음파라는 미세한 소리를 발사해서 주위 물체에 부딪힌 후 되돌아오는 신호를 감지해 장애물을 피하고 먹이를 찾는다. 사이드 스캔 소나도 박쥐처럼 초음파로 물속의 사물을 구별한다. 먼저 초음파를 발사하고 그 초음파가 물체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신호를 받아서 그림자처럼 이미지를 복원하는 것이다. 사실 물속의 사고 현장은 육안으로 판단하기 힘들다.
우선적으로 투입된 구조대원이 구조대상을 발견하지 못할 경우 일단 소나가 물속을 지나면서 양옆 센서를 통해 주변을 스캔하는 것이 순서다. 그렇게 사고 지점부터 먼저 확인한다. 토피시에서 초음파를 발산을 하게 되고 그 발산된 초음파가 해저를 닿거나 아니면 어떤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그 장애물의 형태가 그 반사가 돼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그 형태가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부분이 타이어인데 강하게 발산이 되는 부분은 하얗게 나타나게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이제 어둡게 음영해지면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형태가 거의 실물하고 비슷하게 모니터상에 나타납니다. 쉽게 말해서 소나는 초음파를 이미지화한다. 그러니까 초음파라는 소리를 영상으로 변환시키는 그런 장비다. 이때 초음파가 이용되는 이유는 주파수가 높기 때문이다. 주파수가 높다는 것은 굉장히 분해능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파수가 낮을수록 큰 파형을 그리게 됩니다. 큰 파형이 그리면 굉장히 큰 파형이기 때문에 물체가 두루뭉실하게 나와서 영상이 깨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걸 굉장히 잘게 나누면 그 영상이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보다 깨끗한 영상을 볼 수가 있고요. 잠수부가 확인하지 못한 구조 대상을 사이드 스캔 소나로 탐색해내면 이번엔 수중 다방향 카메라 차례다. 수중 다방향 카메라는 소나가 탐색한 장소들을 촬영해 구조 대상과 주변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이 카메라는 자그마치 6개의 렌즈로 구성돼 있어서 수중 다방향 카메라라고 부른다. 기본적으로 6개의 채널, 작은 카메라가 6개 달려 있습니다. 카메라별로 56개의 LED가 부착되어 있고요. 그 LED를 통해서 어두운 지역도 밝은 영상을 통해서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그런 영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6개의 카메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360도의 영상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360도를 영상을 확인함으로써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영상을 놓치는 사각지대를 없애주게 됩니다. 자전거 오케이. 보여요? 네. 자전거 살. 수중 다방향 카메라로 구조 대상이 확인되면 구조대원이 출동한다. 그리고 단시간 내 정확하게 구조 대상을 구하고 사고 현장도 수습한다. 수중 구조대원들이 착용하는 장비 역시 과학의 결정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잠수복은 물론이고 특히 공기호흡기는 다이버들의 생명줄이다. 최근 중앙 119 구조대에 새로 도입됐다는 제호흡기는 기존의 일반 호흡기와는 차원이 다르다. 일단 일반 호흡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맡은 숨을 배출했을 때 공기방으로 이렇게 기포가 나가는데요. 이거는 기포가 나가지 않고 다시 그 내가 뱉은 숨을 이산화탄소만 제거를 해가지고 다시 산소와 결합해가지고 그 호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호흡기는 일반 호흡기에 비해 사용 시간이 길다. 수심 10m에서 일반 호흡기를 평균 40분 정도 사용할 수 있다면 제호흡기는 4-5시간 정도를 사용할 수 있다. 일반 호흡기에 비해 기포가 발생되지 않는 제호흡기.
제호흡기는 군사용으로 활용되다가 최근 인명 구조 현장에 도입됐다. 특히 사용 시간이 길어서 수심 30m 이상에서도 인명 구조가 가능해졌다. 물속의 구조 대상이 구조대원의 힘으로 인양하기 무거울 경우 이때 사용되는 구조 장비가 따로 있다. 바로 부양백이다. 이 장비는 부양백이라고 하는 장비인데 보통 선박이나 아니면 저희 구조대 같은 경우에는 내수면에 차량이 빠졌을 때 그때 공기를 집어넣어서 차량을 수면으로 띄우는 장비입니다. 부양백은 공기 주머니와 공기통이 세트로 구성돼 있다. 일단 잠수대원들은 부양백을 구조 대상에 부착한다. 부양백이 모두 구조 대상에 연결되면 동시에 산소통을 열어 공기를 주입한다. 이때 발생한 부력으로 구조 대상은 물 위로 떠오르게 된다. 그리고 크레인 등으로 끌어올리면 구조 작업은 마무리된다. 지난 1995년 6월 29일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삼풍백화점이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500여 명이 사망했고 900여 명이 부상당했다. 이 인명피해는 광복 이후 가장 큰 인적 재해로 기록됐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후 국가적 차원의 재난 대응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중앙 119 구조대가 만들어졌다. 각종 대형 특수 재난 사고 현장에서 첨단 장비로 구조 활동을 지휘하는 긴급 구조기관이다. 그 삼풍백화점에 사고가 났을 때 그때 우리 구조대원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는 고작해야 곡괭이, 햄머, 망치 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파를 이용한 장비, 지금 매몰된 건물 더미 내에서 지하 10m까지도 저희가 사람의 흔적을 찾아낼 수 있는 장비가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명구조 로봇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GPS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 구조대원들의 위치나 실종자들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갖추어져 있죠. 10년, 15년 사이에 엄청난 발전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중앙 119 구조대는 해외 재난 현장에도 투입되는데 특히 지난 IT 지진 현장에서 그 활약상은 대단했다. 당시 구조대는 각종 첨단 장비를 동원해 희생자 수색에 전력을 기울였다. 보통 사고 현장에서 제일 먼저 투입되는 건 인명구조견이다. 먼저 그 넓은 지역에서 생존자를 탐색해낼 수 있는 건 첨단 장비보다는 인명구조견이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인명구조견이 후각을 이용해서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람의 최치를 맡아가지고 저희 구조대원에게 그 신호를 주도록 돼 있죠. 일반적으로 개는 인간에 비해 10,000배 이상 발달된 후각을 갖는다. 인간보다 50배가 넘는 후각세포를 가진 개는 그만큼 냄새 분자를 잡아당기는 단백질 수용체가 많아 후각 능력이 탁월할 수밖에 없다. IT에서 맹활약했던 백두. 독일산 셰퍼드 종인 백두는 그동안 국내외 재난 현장에 20여 차례 이상 파견됐던 베테랑이다. 2008년 중국 쓰촨성 지진 때는 시신 6구를 찾아내기도 했다.
백두를 포함한 구조견들의 훈련은 보상을 중심으로 놀이처럼 진행된다. 저희가 이제 놀이하듯이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이나 뭐 기호품 또 먹이를 이용해서 생존자가 그 요구조자가 숨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찾고 짖으면은 그 요구조자가 그 기호품이나 먹이를 이용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충분히. 따라. 때려. 왓. 기어. 구조견을 양성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2년. 구조견을 다루는 전문가 핸들러가 훈련을 담당한다. 따라. 따라. 훈련은 구조견과 핸들러 사이의 철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데 벌보다는 상이 훨씬 효과적이다. 구조견은 특급 구조대원으로 핸들러와의 파트너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희들한테는 이 구조견이 제 동료이자 정말 최첨단 구조대원입니다. 구조대원을 한 명 더 데리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다치면 다쳤지 걔가 다치면 안 돼요. 구조견들의 훈련 과정은 강도가 매우 높다. 복종이나 체력 훈련은 물론이고 험준한 지형을 오르내리는 훈련, 그리고 매몰자를 찾는 수색 훈련이 수없이 반복된다. 구조견을 우측으로 보내면 이제 냄새가 이쪽으로 와서 이제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자고. 찾아. 인명 구조견은 구조 대상을 발견하면 짖기 반응으로 상황을 전달하게 돼 있다. 기다리세요. 위치 추적 시스템 해갖고서는 핸드폰 위치를 하면은 반경 한 5km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총 10km 정도 사이에 두는데 그 정도면 이제 핸들러 구조견이 이제 수색이 가능한 지역이라 보고 구조견 2두에서 3두 정도가 수색을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매몰 현장에서 구조견은 실종자를 어떻게 찾을까? 매몰 훈련장에 구조 대상이 들어가 몸을 숨기고 그 입구를 완전히 막았다. 사람 눈으로는 도저히 구조 대상을 찾기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장에 투입되자 곧바로 구조 대상자의 흔적을 발견한다. 구조견이 발견한 장소에서 보다 구체적인 구조 대상의 위치를 파악해야 된다. 이때 흔히 사용되는 장비가 지중 음향 탐지기인데 6개의 센서가 한 세트로 구성된다. 고유 센서가 6개 있으면서 그 라인 길이는 한 개당 10m로 60m 최장 60m까지 탐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센서 중에 어떤 3번의 센서가 그래프가 높다 그러면은 전체 센서를 3번 주위로 이동을 하면서 그 주위에 이동했을 때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센서를 그 의심 지역으로 선택을 해서 지중 음향 탐지기는 매몰된 생존자의 구조 신호를 탐지하는 장비다. 구조견이 탐지한 지역 주변에 6개의 센서를 설치하고 그중 구조 신호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쪽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구조자의 위치를 점점 좁혀갈 수 있다. 있으시면은 3번을 쳐보세요. 3번 돌로. 네, 3번 그래프. 3번? 시야 한 3층이나 4층 정도는 저희들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흡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이제 찾을 수가 없지만은 두드리는 소리, 그러니까 돌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달라고 이제 계속 이렇게 주기적으로 두드리는 소리는 저희들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구조 대상의 위치 탐색이 끝나면 좀 더 적극적인 상황 파악 작업이 시작된다. 구조 대상의 상황을 파악할 장비를 투입하기 위해서는 코어 드릴을 이용해서 구멍을 뚫고 진입로를 마련해야 한다. 진입로가 확보되고 주로 투입되는 장비는 내시경 카메라다. 요구조자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의료용 내시경과 같은 원리로 끝에 라이트와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구조 대상의 상태는 물론이고 주변 상황 파악에도 효과적이다. 구조대원이 공간이 협소해서 진입하기 어려울 때나 구조대원이 어느 정도 요구조자 위치를 파악했을 때 내시경 카메라를 이용해서 안에 있는 요구조자 상태를 확인하는 탐색 장비입니다. 요 간 끝에 있는 내시경 카메라가 상하 좌우 120도 움직여갖고 안에 있는 요구자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조대원이 투입될 진입로를 확보해야 한다. 진입로를 만드는 데도 기술이 필요하다. 붕괴 현장을 악화시키지 않고 매몰자도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충격만으로 작업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일단 원형 절단기로 작업 공간을 구획하고 유압 브레이커로 구획된 공간 안쪽만 절단해서 진입로를 확보한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구조 대상을 직접 구조하게 되는 것이다. 구조 활동에 대해서 많은 시간이 투여되는 것보다는 사람을 찾아내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구조 작업은 사람이 있다고 확인됐을 때 비로소 들어가는 작업이고요. 그 전까지 재난 현장에서 사람을 찾아내는 이 과정이 보다 지루하고 보다 전문적인 기술이 투입되는 부분이죠. 여기에 첨단 장비가 들어갑니다. 인명 구조 현장에서 탐색 시간을 줄이는 건 첨단 장비다. 첨단 장비는 생명을 구하는 과학이다. 첨단 장비가 지금 많이 개발은 되고 조금씩의 그 차이점은 느끼고 발견이 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재난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 한 번도 없다는 것 같습니다. 같은 지진 현장에 똑같이 가더라도 그 상황은 각각의 상황이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아쉽고 이런 건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장비를 다루는 우리 대원들이 꾸준한 그 훈련과 숙달된 기술이 필요한 거죠.